35페이지에는 충담사라고 하는 스님이 쓴 안민가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 어떻게 하면 백성이 편안해집니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글의 종류는 신라시대에 쓰여졌었던 향가는 보통 불교적인 내용이나 지배층의 감정을 드러낸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 충담사의 안민가가 중요한 이유는 향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유교 사상을 반영으로 해서 쓰여진 노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교 사상이면 충효 이런 건가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선 충효보다는 지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백성들 편안하게 하려면 윗대가리들 니들이 잘해야 된다고. 그건 뭐야? 민본주의. 그래서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 도리.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적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백성들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에서의 지배적인 시 표현 방법은 이라고 하면 비유와 유추가 있다. 어떻게 비유했나 볼까요? 이거지. 임금은 아버지. 임금을 아버지에 비유했지. 신하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임금, 신하, 백성은 누구예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는 누구야? 가족이지. 국가의 구성원을 가족의 구성원에 비유한 거지.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백성에게 사랑을 주는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알 거야? 요 앞에 말이 빠졌죠. 누구의 사랑을 알 거야? 임금과 그 밑에 신하들. 임금 입장에서는 관리들이겠지. 임금과 신하의 사랑을 알리라. 가만히 살펴보면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가정 혹은 조건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백성이 그 사랑을 알 것입니다. 결과.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물생. 백성들 꾸물거리면서 산다라는 건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이겠지. 이들을 먹여서 다스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굶기지 않아. 잘 먹여 다스려서 백성들 입에서 이 얘기 나오면 돼. 어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겨? 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역시 얘도 조건이죠. 나란히 유지될 줄 알 겁니다. 이 조건에 대한 결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헷갈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 조건 1, 뒤에 앞에 결과 1, 뒤에 나와 있는 거 조건 2, 그 다음 결과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신라시대의 노래 뭐라고 그랬지? 향가 총 10줄 19로 쓰여져 있죠. 마지막 2줄 뭐라고 그래요? 낙구. 낙구는 항상 뭘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하죠. 이 부분을 통해서 19채 향가의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한다면 조건 3. 나란히 태평할 겁니다. 라면서 결과 3. 나란히 태평하다, 바로 이게 충담사 아저씨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지. 임금이 임금답게, 신하가 신하답게, 백성이 백성답게 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들 일 각자 잘 해라.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다. 이러한 이야기인 거지.
유가에서 이거 정명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해요. 군군신신민민 이렇게 쓰여져 있어. 애초에 임금이 임금답게 정명 올바른 이름 이름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별거 없지. 이거 1학년 2학기 때 다 한 번씩 했었던 거죠. 중세국어 정인지의 용비어천가 용이 하늘로 비 날아갑니다. 노래 글의 종류는 악장 전체 125장으로 되어 있고 궁중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를 하기 위해서 조선 그냥 막 생긴 쿠데타에서 만들어진 나라 아니야. 어이 후대 임금들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 엄청 빡세게 열심히 고생하고 백성 사랑해서 나라 만들어 놨으니까 니들 할아버지 믿고 놀러 다니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죠. 여기에 125장의 2장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자어가 하나도 없어. 순우리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125장은 대놓고 후대 임금들 너네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2장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송축, 조선 포에버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시작할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해석은 다 되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 바다로 간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꽃과 열매가 많이 맺히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다로 갈 거다. 포에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또 확인해야 되겠죠. 뿌리 깊은 남강 어디가 있을까? 뿌리 깊은 남강 샘이 깊은 물 얘네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조선을 상징하는 거지. 근데 이 조선이 어때? 뿌리가 깊어. 어이구야. 뿌리가 깊어. 샘이 깊어. 기초가 튼튼해. 역사가 오래되었어.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여기에 나온 바람, 가뭄에 안이 그침으로 바람, 가뭄, 나무 말려 죽이고 샘 말려 죽이려고 하는 외부의 시련이지 시련. 다른 말로 내, 우, 외, 환 정도 되겠죠.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꽃과 뭐하는겨?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문화. 조선이란 나라는 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갈 겁니다. 내를 이루어서 바다로 갈 겁니다. 조선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조선 영원히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 맨 마지막 후대 임금들한테 조금 잔소리 할 거예요. 천세우해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수 북쪽에 어디야? 한양이. 요게 그냥 잡스러운 지식 같은데요. 도시 이름에 무슨 양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어느 강 북쪽이야. 한양이면 한강 북쪽에 있어서 한양이야. 이렇게. 중국의 큰 도시 중에 낙양 이런 데가 있어. 그 앞에 흐르는 강이 낙수야. 낙양 이런 애들. 그래서 한자에 어디 양 들어가면 강 북쪽이구나. 음양오행설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한강 북쪽 한양의 누인 계국 인을 누적하다 쌓다 인을 쌓고 계국 열다 국 나라를 인을 쌓고 나라를 열어서 복년 나라의 행운이 갓 없으시니
끝이 없으시니 나라의 축복이 끝이 없어. 행운이 끝이 없어. 성신 후대 임금이죠. 후대 임금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니아샤도 이어도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근 부지런해라. 경 공경해라. 천 하늘을 근 부지런해라. 민 백성을 위해서. 따지면 125장의 주제는 경천근민이에요. 경천근민해야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욱 굳으시리이다. 굳어질 겁니다. 임금하 후대 임금이죠. 알아쇼서 알아야 합니다. 산행 낙수의 산행 사냥가 있으면서 하나빌 할아버지를 믿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중국의 역사상의 하은주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라의 태강왕 고사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라 세워서 엄청 좋은 나라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손자놈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좋은 나라니까 난 좀 놀러 가도 되겠네? 라면서 맨날 놀러 갔는데 100일 동안 사냥을 간 거지. 그 밑에 있던 죄우가 뭐야 이거 나라 일 안 보고 성문을 닫아버려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쫓겨났거든.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 타산지석. 이렇습니다. 결국에 임금의 왕에 대해서 권계합니다. 이야기. 뒤에 나와 있는 1, 2, 3번 세 문제 역시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가와 나에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의 기초에서 어떤 속성을 추측한다. 줄여서 뭐라고? 유추. 가는 임금씨나 백성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와 같은 가족관계와 비슷하다. 나는 한 나라의 역사적 운명과 관련된 이치가 나무샘 등에 적용되는 자연의 이치와 비슷하다.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됐고요. 살펴보면 기업 백성이 니은 물생을 먹여 다스리는 주체? 아니야. 백성이 물생이야. 탈락. 니은 물생이 디귿 이 땅에서 삶을 이어나가야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렇지.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야지. 옛날 나라의 국력은 전부 다 인구에서 나오는 거라고. 정답 2번. 리을 누구야? 리을 성신 후대 임금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뒤에 임금? 아니야. 리을이랑 미음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후대 임금. 탈락. 리을 후대 임금이 1000년 전부터 비읍 산행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어? 뭔 소리야? 미음 후대 임금은 비읍 사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년? 아니야. 야, 너 사냥 다니지 말고 백성들 위해서 일하고 앉아있으라고 이놈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다음 3번. 가와 나를 모두 바라는 결과와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뭐뭐 해야 합니다. 선행 조건을 가정법의 형식으로 제시했습니다. A에 들어갈 말 뭐였었다라고? 선행 조건. 임금씨나 백성이 본분에 충실하면 나라 아니 태평할 것입니다. 태평. 현빈 이름이 태평이 아니었나? 태풍이었나? 그건? 태평이 맞나? 태평이 맞죠. 임금들이 무엇을 하면 아까 실질적으로 이게 주제예요 라고 해서 빨간색 네모 쳐놨죠? 경, 천, 근, 민 하면 나라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